지금 일본이 네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좀 국제사회가 시끄럽습니다. 저희 강원도에서도 좀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일단 강원 잼측권에서 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. 좀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첫 출발선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끊었는데요.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강원도 의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철회를 촉구를 했고요. 네. 아무래도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며 청정 강원도라든지 이런 동해안, 태평양 이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한 제약이자 범죄 행위라고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, 마찬가지로 같은 날 도내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등 도내 정치권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오염수를 방류하면 뭐 이런 수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뭐 해양 관광 쪽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단은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일본의 후쿠시마는 사실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,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태평양 쪽이고 강원도가 접해 있는 동해 쪽은 아닌데 해류라는 게 사실은 태평양을 다 돌고 돌아서 그 다음에 동해까지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그걸 뭐라 그러죠? 잔존 기간이라 그러나요? 그게 자연상에서 소멸해버리는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돌고 돌면 뭐 몇 년 안에 강원도 동해까지 그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어민단체도 지금 뭐 규탄 대회까지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바다가 그 넓은 데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 있느냐.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수산물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. 안전한데도 불구하고.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계 수단인데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어떤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. 직접적으로. 우리나라 동해안, 특히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그래서 뭐 시민단체 이런 데 좀 안전하면 너희가 마셔라 지금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좀 막을 수 있는 뭐 국제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다의 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고요. 조약이고요.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거의 한 170여 개국이 이제 비준을 맞춰서 바다를 또 지속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이제 조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. 그것 중에서 이제 해양 환경 보존 의무하고 이제 오염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일본에서 방류 결정을 할 때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조약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방류를 해버리면 이제 끝나거든요. 그 전에 긴급 조치를 먼저 신청을 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다에 영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달라라는 내용의 신청을 국제해양재판소에 긴급히 하고 본안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환경에 큰 위해가 된다라는 점 입증해서 막아야겠죠.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이 조항을 이용을 해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강원도 차원에서 그러면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? 강원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.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도 일본 대사 불러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. 그리고 관계부처에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그런 여론 조성에 또 어민단체들 또 우리 시민단체들 또 경제인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성명을 내놓고 우려감을 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국제 여론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일본이 자국 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뭔가 할 수는 없죠. 그건 뭐 내정에 해당이 되니까. 근데 이 바다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어떤 공유의 공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협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또는 그 주변의 어떤 토양 오염 실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.
몫이 크다 그러더라고요.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일본에서 그 오염수 그들은 지금 처리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게 얼마나 뭐 나름대로 정제를 해서 뭔가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높이는 거고 이게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좀 계속 경각심 가지고 지켜보고 촉구하고 뭐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뭐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. 네. 뭐각 근데 왜 갈수록 일부러 저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좀 얄밉지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중국에선 미세먼지 달아오고 일본 중간에? 후쿠시마 네, 가운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. 우리. 지정학적인 위치가 네. 역사 이래 참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한가운데 껴있긴 네. 한데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는 뭐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사실은 도토리현이 일본 쪽에서는 보면 서해안 쪽이지만 네.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 도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잘 거의 다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서도 좋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국제 항로를 강원도 동해하고 속초를 거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또 일본의 또 그 도토리현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. 네. 국제 항로가. 그런데도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, 이게.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나라의 정책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또 용인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양국의 감정만 서로 격앙이 되는 거고 뭐 서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야죠.